안녕하세요. 투리쌤입니다. 인권과 직업 윤리 부분이에요. 문제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거 뭐지 싶으셨죠? 왜냐면 배운 지 오래됐어요. 그죠? 법령에는 사회권, 자유권, 일반적 기본권이 있습니다. 이 일반적 기본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법령에 일반적 기본권 안에 뭐가 있냐?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이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 안에는 요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다? 이거는 다 일반적 기본권이다 라는 거고요. 요양보호권, 가족유지권, 평생교육권, 문화생활권 등은 사회권.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활동, 경제활동, 정치활동 이런 거는 뭐예요? 자유권이라는 거예요. 안에 내용 잘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하시는 분은 한 번씩 더 읽어보세요. 노인의 인권 보호는요, 법적으로 권익을 보호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노인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설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고요. 노인의 인권은요, 건강해야 된다. 소비자로서의 노인, 주거 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 보장과 고용, 교육, 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어때요? 소득 보장과 고용에서는 어떤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 준다 예요. 최대한 아니죠. 교육은요, 노인들이 보유한 지식과 문화, 정신적 가치를 전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우리 시설 노인 중요하다 그랬어요. 입소 전에 어떻게 하고, 입소 계약 단계에서는 어떤 게 있고, 생활 단계에서는 어떤 게 있고, 퇴소 단계에서는 어떤 게 있다. 이거 다 어떻다 했습니까?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 문제 풀어본 거는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시설장과 종사자는 인권 교육을 이수하고요. 시설장은 노인에게 인권 교육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입소 전에는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에요. 뭐 카페를 통해서 아니면 안내 책자를 통해서 상시로 우리가 잘 볼 수 있냐라는 거고요. 입소 계약 단계에서 하는 일은 딱 두 개죠. 충분한 정보 제공받을 권리랑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가 계약 단계입니다. 우리 생활 단계 내용은요, 다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인지 개별로 뭐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요, 개별화된 서비스예요. 본인이 선택하고 그런 부분이죠. 제가 이거 수업할 때 반지를 통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어요. 잘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가서 예전 수업을 한번 더 요 부분만 들어보세요. 앞에 거 아는데 이것만 계속 들을 순 없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다 듣지 마시고 요 부분만 한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만 한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미납할 경우에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중단해야 돼요? 아닙니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시설에서는요,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해 직무 훈련과 교육 기회를 줘야 돼요. 요런 거는 무슨 거예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우리 퇴소 단계에서는요,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입니다. 노인 학대에서는요, 학대 유형별로 구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했어요. 노인 학대를 신고해야 될 의미가 있는 사람은 누구다? 요양보호사다. 학대받은 노인을 보면 어디? 노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 두 곳이죠. 노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신고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 노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유형에는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가 있었어요. 신체적 학대는 뭐죠? 때리는 거. 그 다음에 약물을 마음대로 주거나 막 이런 것도 다 어떤 거예요? 내가 먹어서 몸이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에 속하는 거죠. 가두는 거 맞죠? 신체적 학대예요. 때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몸을 가둬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모두 신체적 학대에 속합니다. 칼로 위협한다. 어때요? 신체적 해를 가져올 수 있는 큰 행위로 협박하는 거죠. 말로 소리 지르고 협박하는데 칼을 들었어요. 가위나. 그러면 이것도 신체적 학대고요.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죠. 기본 생존 유지를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건 어때요? 신체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는요, 접촉을 기피하는 거. 아, 좀 더러워. 노인 싫어. 방해. 피해야 돼. 이거 뭐예요? 정서적 학대죠. 그 다음에 사회 관계 유지를 방해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게 하고, 이성 교제까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막, 저 사람 별로야. 이상해. 막 이렇게 비방, 모욕, 협박을 통해서. 그러면 이거 다 정서적 학대고요. 노인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 감정 상하는 행동,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키는 거,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 거, 뭐예요? 정서적 학대입니다. 성적 학대는 쉽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원치 않은 성관계, 뭐 이런 게 전부 성적 학대에 속하는 거고요. 경제적 학대, 노인의 소득,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거,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거, 어떻게 허락받지 않고요.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해요? 통제해요. 강요랑 협박으로. 말로 하는 건데? 아니죠. 노인의 재산 사용, 관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적 학대입니다. 방임과 자기 방임, 유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구분지어서 해라 그랬어요. 방임은요, 의식주를 주지 않고 경제적, 의료적 보호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보장구, 의료, 처치, 간병 안 하는 거죠. 그죠? 요런 거는 방임, 그냥 놔두는 거. 자기 방임은 뭐예요? 노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밥을 안 먹어요. 자기 방임입니다. 유기는요, 연락을 하지 않고 버리는 거예요. 아까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시설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했죠. 그거 뭐다? 유기다. 방임, 자기 방임, 유기. 노인 학대 발생 요인 및 현황에 대해서는요, 쭉 한번 더 읽어보시는 게 좋겠고요.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돼야지 지속적인 일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숙련된 요양보호사들이 일을 할 때 어때요?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겠죠. 요양보호사의 인권, 평등권, 노동 관련 권리, 자유권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업무와 관련해서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대요. 어디서요? 지방자치단체에서요. 장기요양지원센터 아까 문제에 나왔죠. 상담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대요. 어디서요?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요. 안전에 관해서, 근로에 관해서, 성희롱에 관해서 우리 어떻다? 법적으로 권익을 보호받고 있어요. 근로법에는요. 임금 및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 업무 내용, 취업 규칙, 기숙사의 규칙, 기숙하는 경우에 근로법에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문제 나왔을 때 여가 생활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거는 아니죠. 임금 및 근로시간, 취업 장소, 업무, 취업 규칙, 기숙사 규칙, 기숙사에 기숙하는 경우, 일하는 사람에 대한 거죠. 일에 관한 거 포함하고 있고요. 근로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어때요?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쳐야 돼요. 미치지 못하고 서류를 적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안전과 보건에서는요, 산업재해보험법과 산업안전보호법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데요. 산업재해보호법만 보고 갈게요. 산업재해라 함은 노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재해를 포괄하는 거예요. 모두 있다고요? 정신적이어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여야 하고 재해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은 무엇입니까? 산업재해보험법입니다. 산업재해를 예방, 쾌적한 작업 환경,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 생긴 거는요. 산업안전보건법이고요. 재해를 보장해주는 거는요. 산업재해보험법이에요. 그래도 요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산재로 요양 중 퇴직을 하고
사업장 부도로 폐업이 되더라도 산업재해보험법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 있어요.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됩니다. 그럼 세금도 떼지 않습니다. 이 말이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내용에 따라 3에서 5년간 유효하고요.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보험급여는 양도 압류되지 않아요. 채권자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잘 보장해 주겠다. 뭐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도 잘 보호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희롱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성희롱이 있었어요. 언어적은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말로 하는 거죠. 외모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 회유, 질문, 유포 하는 것까지요. 음란한 내용의 통화 또한 언어적 성희롱에 속합니다. 회식 장소에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해요. 나 지금 무슨 성희롱 받은 거예요? 언어적 성희롱 받은 거예요. 회식 장소에서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이리 오라 그래요. 허리를 막 만져요. 그럼 뭐죠? 육체적이죠. 입맞춤, 포옹, 신체 접촉, 가슴, 엉덩이 등 신체 일부 만지기, 안마, 애무, 밀착하여 잡아당기는 거 육체적 성희롱이고요. 음란물 게시를 하고 보내고 자신의 성적 부위를 노출시키는 거나 만지는 거는요. 전부 시각적이에요. 누구 거 만졌다 그랬어요? 자기 거 만진 거예요. 내 거 만진 뭐예요? 육체적 성희롱이에요. 성희롱 시 대처 방안 또한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 했어요?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시라고 했어요. 혼자만 알고 있는다 아닙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상담을 해요. 내가 너무 충격적일 때.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 지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장기 요양기관의 대처는요.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시고요. 성희롱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 배치 등 불이익을 주시면 안 돼요. 직원들 사이 발생하면 행위자를 징계해 주시고요. 성희롱을 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됩니다. 말해야 돼요.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성희롱 처리 지침을 문서화해서 기관 내 보관하시고요. 성희롱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 대처 계획을 알리셔야 돼요.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요.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나 일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녹취나 일지를 작성하는 거 누가 하는 겁니까? 장기요양기관장입니다. 요양보호사 아니죠.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요 중요하죠.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직업인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규범, 이게 뭐라 그랬죠? 직업 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러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이 태도를 지켜가면서 일을 하셔야 돼요. 나 하나로 인해서 요양보호사가 어떤 사람들이다 라고 판정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마음가짐은 항상 가지고 가셔야 돼요. 원칙으로는요.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 대상자의 자기결정은 어떻게 해라? 최대한 존중해라. 대상자를 학대하면 안 되고 학대를 발견하면 어떡한다? 신고한다. 우리는 의무자죠. 대상자와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어떤 관계라고 알아놓으라고 했어요. 대등적 관계입니다. 대상자로부터 물질적 보상 받으시면 안 돼요. 월급 받고 있죠.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모두 비밀로 해주십시오.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하게 수행하시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모하시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보고하라고 했어요.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 자기관리도 어떻게 해라? 철저히 해라.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 예의 바른 행동, 업무와 관련해서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입니다. 복장 및 외모 관리 등 요것도 어떻게 하라? 철저히 하라. 우리 일하러 갔는데 막 치마 입고 가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윤리적 태도는요, 어렵지 않지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잘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중요한 거 한번 볼까요?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 다음을 준수하셔야 된답니다.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제공된 요양 서비스를 정확히 어떻게 해요? 기록해놔야 볼 수 있겠죠. 기록은 언제 한다? 제때 한다입니다. 미루고 나중이 아니에요.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어때요?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누군가에 의해 대상자가 학대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고하거나 신고한다. 이렇지 않으면 어떻다?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에서는요. 어깨 통증 나왔죠. 외상 없이라고 했어요. 움직임이 많았던 날 밤에 통증이 많고요. 어깨 주변에서 시작되어 팔로 방사되는 통증의 종류는 뭐냐? 어깨 통증이라고 했습니다. 손목 통증에서 중요한 거는 뭐였어요? 스군간 증후군. 많이 들어보셨던 거고요. 손목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은 양측의 손등을 맞대고 미는 동작을 유지한 채 최소한 1분 정도 손목을 구부릴 때 손바닥과 손가락의 저림 증상이 심해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거죠. 이 동작으로 1분 정도 있을 때 손저림이 심해지면 그거보다 스군간 증후군이다. 이거보다 사진으로도 나올 수 있죠. 팔꿈치 통증은요. 내측, 외측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팔꿈치는요. 내측, 외측으로 나누어 있었어요. 내측은 뭐다? 골프, 외측은 뭐다? 테니스. 무언가 세게 쥘 수 없다. 손목을 굽히고 펼 때 통증이 있다. 목은요. 목이 뻣뻣하고 목덜미가 당기고 어깨, 팔, 손 전체 혹은 부분적인 통증이 있습니다. 현기증이나 어지럼 등과 같은 두통이 있다. 이거 하면 어디라고요? 목 통증입니다. 몸의 절반 정도가 둔감한 느낌이 들 때가 있고 팔에 힘이 빠진다는 목 통증이죠. 요통 중요합니다. 다리 앞, 옆, 뒤로 뻗치는 통증인 어떤 통, 방사통이 있다. 어디다 이거? 다리 통증 아니고 요통이라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가 돌출되어 신경이 눌린 부위에 다리의 감각 이상과 근력 악화가 옵니다. 오랜 시간 활동하거나 앉아있는 경우 통증이 어때요? 더 늘어난다고 하죠.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법 어때요? 중요합니다. 허리는 펴고 무릎은 굽혀. 허리를 펴시라고 했어요. 몸의 무게중심은 낮추고 지지면을 넓힌다. 지지면을 넓히려면 어때요? 다리를 벌려야겠죠.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바꿀 때는 어디? 발을 움직여 조절한다. 허리를 움직이지 말고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물체는 최대한 몸에 가깝게 위치시키시고요. 한쪽 무릎 위 올리고 자세를 낮춘다. 이건 뭐라는 거지? 침대 또는 높고 넓은 바닥에 있는 물체를 할 때는요. 한쪽 무릎 위에 물건을 올리시고 자세를 낮추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제가 얘기했을 때 스군간 증후군 자가진단법이 생각나지 않는다. 내측, 외측 구분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어때요? 이거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영상 보셔야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 발병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떻게 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휴식에도 일상적 움직임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거, 잠도 잘 못 자는 거 계속해서 그러면 이거 뭐예요? 3단계예요. 작업 중에만 통증이 있고 피로감이 있고 휴식하면 증상이 나아져요. 며칠 동안 지속, 악화, 회복이 반복된다 하면 1단계입니다. 2단계는요. 작업을 이제 시작하면 통증이 시작하고요. 하룻밤이 지나도 통증이 되고 잠을 방해하고 그런다 하면 2단계죠. 근골격계 초기 치료 중요합니다. 손상 후 24에서 72시간을 초기 치료라 하는 거고요. 휴식하시고 초기 24에서 72시간까지는 어떻게 해라? 냉찜질 해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쌍꺼풀 수술했을 때 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냉찜질 한다 그랬죠. 왜? 손상과 부종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압박은 문제에서 나왔죠. 부종과 통증을 줄여준다. 압박 붕대를 이용한다 했어요. 올리는 거는요, 다리가 많이 아플 때 다리를 좀 올려주고 이러면 어때요? 부종이 줄어들죠. 아픈 부위를 고정하는 거는요, 통증, 근육 경련을 감소시키고 어떻게 하다. 옆에 지지해준다 했습니다. 약물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우리 뭐해요? 스트레칭 하고 있죠? 스트레칭 목적 나왔습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유연성을 증진시켜요. 왜?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거든요. 격렬하고 빠른 운동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운동신경을 촉진시켜줘요. 뭐로 인해서? 스트레칭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운동선수들도 튼튼하지만 어때요?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많이 해줍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도 촉진되고 기분 전환까지 됩니다. 스트레칭 할 때 주의사항 있죠? 같은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 5에서 10초 정도 쉰다. 5에서 10회 어때요? 숫자로 나오겠죠? 5에서 10회 반복하고 몇 초? 5에서 10초 쉬는 거예요. 5분, 10분 아닙니다. 우리 5분, 10분 쉬면요. 계속 쉬고 싶어요. 그래서 5에서 10초 정도 쉬고 5에서 10회 정도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스트레칭을 빠르게 한다 아니죠. 스트레칭은 천천히 안정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 해주는 거예요. 통증은 근육의 긴장과 부상을 초래합니다. 스트레칭 된 자세로는 얼마나 있으라는 거예요? 10에서 15초 정도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근섬유가 충분히 늘어나 효과를 볼 수 있대요. 5초에서 10초 아니죠. 그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있으라는 거예요.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하시고요.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 사진도 있었거든요. 그 사진도 한 번씩 봐주시고 따라해 주세요. 힘드시죠? 길죠? 끝이에요. 자, 3장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세요. 감염 예방입니다. 감염 뭐가 있길래 결핵, 독감, 노로바이러스, 옴, 머린니가 있어요. 우리 기관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보호장구를 지급하고요. 예방접종, 건강검진, 직업교육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와 접촉하지 마시고요. 대상자가 감염되면 보호장구 어떤 거,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고 접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풍진, 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 대상자와 접촉하시면 어때요? 안 됩니다. 우리 손 씻기는 어때요?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고 적절한 소독법을 시행하시는 겁니다. 결핵은요, 결핵균에 의한 공기를 통한 감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접촉 아니에요. 공기를 통한 감염입니다. 2주 이상의 기침, 가래, 발열, 야간의 땀, 식욕부진, 체중 감소, 전신 피로를 느끼는 것은 뭐예요? 결핵입니다. 보호장구는 그럼 뭐다? 마스크랑 장갑입니다. 사용하는 물건을 함께 쓰는 것, 접촉은 괜찮다고 했죠? 사용하는 물건을 함께 쓰는 거는 괜찮다. 햇빛에 약해 수분 내 사멸합니다. 그러면 일광소독하면 되죠. 일광소독으로 없어진다. 결핵은. 독감은 12월에서 5월 사이에 많이 나오고요. 인플루엔자예요. 지문에서 독감 내용 나왔는데 인플루엔자밖에 없어서 못 찍었다 하시면 안 돼요. 인플루엔자입니다. 인플루엔자에 의한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인후통, 코막힘, 감기 증상 이런 거 말하면 인플루엔자고요. 독감은 예방접종할 수 있다. 10에서 12월 달에 하면 되고요.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된 분이 열이 계속 나고 기침이 계속되면서 누런 가래가 나와요. 그럼 이거 낫는 과정이에요? 아니죠. 폐에 염증까지 생긴 거예요. 그럼 어디 가라? 병원 가라. 감염은요. 증상 1일 전부터 시작돼가지고요. 증상 5일까지 계속됩니다. 감염된 요양보호사는 일주일 정도 쉬셔야 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염이고요. 11월에서 4월 사이. 여름 아니에요. 11월에서 4월입니다. 오염된 음식, 질환에 걸린 대상자의 구토물,
등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감염이 됩니다.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두통, 발열 증상이 있고요. 요거는 감염된 요양보호사가 2, 3일간 업무를 중단하고요. 증상 회복 후에도 2, 3일간 음식을 조리하면 어떻다? 안 된다입니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어패류는 익혀 먹으셔야 돼요. 옴은요, 언제? 여름철에 이응이응이라고 했죠. 옴은 여름철에 잘 되고요. 직접도 되지만 어떻다? 간접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이 됩니다. 어때요? 힘들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동시에 가족과 함께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관리법으로는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고요. 뜨거운 물로 10에서 20분, 어떤 물? 뜨거운 물로 10에서 20분 세탁하시고요. 건조하세요. 세탁 후에는 3일 동안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 동안 햇볕에 널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리미로 다려요. 어떤 맛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옴은 좀 뜨거운 맛을 봐야 된다 그랬죠. 뜨거운 물로, 뜨거운 다리미로. 그 다음에 3일간 쓰지 말고 3일간 햇볕에 뜨겁죠. 약을 바를 때는요, 목에서 발끝까지 골고루 바르고 씻는다고 했어요. 옴 있는 부분만 아니고요, 전체를 바르시라는 거예요. 애완동물도 청결하게 해야 된다 했는데요. 애완동물의 옴은 사람한테 옮는데요. 그 옴은 다른 사람에게는 또 전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조금 신기한 부분이었어요. 머리니는 살충 성분이 포함된 샴푸 제제로 일주일 간격으로 재치료하는 겁니다. 왜? 석회 때문에. 감염 대상자를 돌본 후 세탁, 샤워나 목욕을 하셔야 됩니다. 감염자의 베개, 모자, 뜨거운 물, 세탁, 건조입니다. 머리니가 있을 때는 빗자루를 이용해서 청소하시면 안 돼요. 빗자루에 붙겠죠, 살아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뭐로 청소하라? 진공 청소기를 이용해서 청소하라고 했고요. 침구, 수건, 옷장 등에 떨어져 있던 이가 48시간까지 살아남아 재감염되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탁할 때는 어떤 물? 55도씨 이상의 물에서 5분 이상 노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많은 내용인데요. 왜 한 번씩 훑었냐면 내가 잘 모르겠다. 생각이 너무 안 난다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라. 다시 돌아가셔서 공부 한 번씩 해보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듣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가 잘 모르는 부분, 그 구역에서만 조금 더 들으시거나 아니면 책을 그쪽에 형광펜 칠을 가면서 한 번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